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전날 강세를 보였던 마블 테크놀로지도 4% 이상 하락했고 인텔 역시 5% 이상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3% 이상 오르면서 36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담당 엔지니어가 사이버캡의 주요 사양을 소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 5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 중으로 계획하던 원유 감산 완료 시점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은 원유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인공지능 보안 플랫폼 기업인 엑시아도에 투자합니다. 엑시아도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에 나타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보안 솔루션 회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6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고용보고서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됐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6일, 바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죠. 오늘 발표될 이 11월 고용지표는 12월 FOMC 전에 공개되는 공식적인 마지막 고용지표인데요. 이 때문에 M7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이 테슬라만이 사이버캡에 대한 기대감으로 3% 이상 강한 급등 보여줬고요. 이 부분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30개 중에서 단 2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하는 등 이 반도체주에서 강한 투매 흐름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당론 방향성을 틀게 되면서 정치 테마주를 향한 매기가 양분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AI 관련주도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미국 AI 보안 플랫폼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이 관련 AI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LCC, 이 저가 항공주들 갑자기 또 급등 보이고 있네요. 이 대명 소노 시즌의 지주사죠. 소노 인터내셔널의 상장 추진 소식에 이 IPO 자금이 티웨이의 지분 확대에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감에 강하게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후에 LCC사들에 대한 M&A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저가 항공주들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오늘 전체적인 출발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어제 0.9% 이상 밀린 코스피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0.35%가량 약하게나마 반등 흐름 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444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기관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연기금 쪽에서 매집해가는 모습 점점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개인과 외국인은 나란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하게 0.9% 가까운 낙폭 기록해줬는데요. 지금 이 시각 1.75% 코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현재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660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659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이 시각 수급 동향 외국인 홀로 거센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양대 지수가 소폭 엇갈리는 모습, 그중에서도 코스닥은 강하게 현재 급락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골판지입니다. 이 사실 골판지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기본적인 테마는 골판지 드론이라는 점 여러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의 이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에 미국의 한 드론 회사가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언유주얼 머신스. 현재 시각 5일 뉴욕 정권거래소에서도 이 언유주얼 머신스의 주가가 전날 대비 10% 넘게 두 자릿대 급등 보였습니다.
이 지난달 26일에는요, 단 하루 만에 무려 83% 급등하게 되면서 9.77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이 시각 드론이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드론 주인공, 이 골판지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역시 시장은 흔들리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공개 방송으로 어제였나요? 어저께였나? 자, 2016년도에도 비슷한 지금의 이제 혼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그때 관련주들,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들이 어땠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예상해드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시장은 여기서 오를 수가 없어요. 오를 거였으면 벌써 올랐겠죠. 2,500, 2,560, 뭐 2,600 뚫었을 텐데 그걸 뚫지 않고 지금 내려가겠다는 뜻이거든요. 화요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6,500억, 뭐 6,000억, 뭐 선물하고 합쳐갖고 뭐 8,000억인가 6,000억인가 하여튼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 뱉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린 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시장은. 현금화를 해놓고 뭐가 갈 거다, 정치 테마가 갈 거다.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2016년도 대접이랑 똑같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뭘 봐야 된다? 이재명 관련주 봐야 된다. 한동훈 관련주 봐야 된다. 조국 관련주 봐야 된다. 물론 또 다른 새로운 그 인물들이 또 나올 겁니다. 2016년도도 그랬어요.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인물이 누가 나오면 저 사람 누구야? 누구야? 하는데 막 움직였어요. 되게 신기하게 저 사람 내가 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움직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지금 장은 딴 거 안 움직이다. 다 정치 테마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재명 테마 같은 경우는 어제를 제하고도 그 한 2, 3일 먼저 급등을 했단 말이야. 상한가 가고 막 폭등을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는 흔들릴 때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한동훈 관련주 해라. 조국 관련주 해라.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대형 포장을 드렸던 거는 머스크가 드론에 대해서 계속 찬양을 하고 있고 F-35 쓰레기통에다 넣어야 된다. 드론 해야 된다. 근데 그거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에서는 뭐 머스크가 뭐 드론 뭐 골판지로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드론 관련주로 해갖고 골판지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 조국 관련주이고 해서 완전 바닥이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던 건데 한동훈 관련주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것도 좋다. 이것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모여있는 그 방에다도 제가 한동훈 관련주 올리면서 이것들 움직일 거라고 3%대 얘기했었는데 지금 싹 다 24%, 20%, 16%, 24%, 17%. 이거 아침에 3%인 상태에서 이거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저것들이거든요. 지금 엄청 잘 가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관련주 급등을 하고 그다음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도 자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들 여기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보여줬죠. 화천기계, 화천기공, 대형포장, 신송홀딩스 이게 이제 조국 관련주 쪽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관련주 오파스넷, 태영금속, 노을, 대상홀딩스, 채시스 요까지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 보여드렸던 거 여기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 아침에 3%대였는데 아주 초폭등하고 있죠. 얘네들 다 뭐예요? 정치 테마주.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 지금 박살나고 있죠. 1.7%에다가 저점 깨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차트가 바닥에 딱 이렇게 튀는 거예요. 2016년도에도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서 가질 않아요. 그냥 가요. 그냥 정치 테마주가 그냥 갑니다. 글로 막 몰려요. 시장이 점점 혼란 속으로 가면서 계속 몰리는 그래서 그때랑 비슷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서도 그래서 이쪽을 사야 된다라고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지금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뭐 하고 있냐. 저점이 지금 깨졌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뜻이에요. 우와 하고 밑으로 빠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코스피도 시간 싸움이지 2,400 한번 시도할 겁니다. 내려갈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고요. 현금화 해놓은 걸로 정치 테마주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움직이고 안 끝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뭐 여론조사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연령대로 보게 되면은 탄핵을 그
원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절대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뭐 10대 뭐 거의 80% 가까이 이렇게 찬성,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여론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 둘 다 지금 이거 대립관계라서 이거 쉽게 안 끝나요. 제가 볼 때는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따질 때에서는 시장은 빠질 거고요. 시장은 흔들리는 데 쪽으로 가겠죠.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정치 테마주들은 안타깝지만 그렇죠? 폭등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이 폭등하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주식으로 보게 되면 저쪽은 폭등이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폭등을 하고 그냥 막 올라가고 돈이 계속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들 안 올라간 것들은 그나마 좀 매매로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장은 제가 계속 이제는 미국 시장이다라고 미국 주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산타랠리입니다. 기사도 나와 있죠. 산타랠리 계속 가고 있다고. 어제도 미국장 뭐 조금 다우존스 흔들렸다 그러는데 나스닥은 이거 흔들렸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별로 신경 잘 안 쓰는 느낌이죠. 그리고 핵 무산 무슨 회의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다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더라? 유럽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스웨덴인가 우리나라 원래 정상에다 바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다 취소돼 버렸고요. 그리고 미국 비자 그것도 지금 무비자 뭐 그건가 그것도 뭐 취소인가 뭐 그 기사 며칠 전에 떴던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도 봤을 때서는 그냥 그렇게 느꼈거든요. 해외에서 한국은 그냥 여전히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된 것들만 위주로 제가 봤는데 다른 쪽에서 뉴스들을 또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부각시켜서 이게 뉴스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뉴스가 똑같이 나와도 몸을 사리면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오게 되면 본인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정부에서 갑자기 막 그 방송사 없애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게 보도하고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몸을 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해외에서는 안 좋게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처럼 지금 생각이 만약에 혹시 이게 긍정적으로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이슈 있을 때서도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까지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동안 정치 테마주만 움직였어요. 한 달 보름에서 그때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10월 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12월. 근데 지금 12월이죠.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좀 늦게 이제 이 사건들이 좀 벌어지긴 했지만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올라갔던 종목들의 정치 테마주들이 바닥에 있다면 한번 매매로 공략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 다 급등하잖아요,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못하지만 바닥에 있는 건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코스닥 660선의 지지 여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현금 확보 전략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또 지금 이 시각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10% 이상 급등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가 220만 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상위 5위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주가의 단기 과열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연일 급등세 보이고 있는 이 드론주 그리고 그중에서도 골판지 드론 관련주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대형 포장 나와줬네요. 네, 이번 주의 주인공은 대형 포장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대형 포장 오늘 주가 흐름이 참 궁금한데요. 지금 이 시각 바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대형 포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2.69% 역시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991선 막 지나가게 되면서 990선 상회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는 정말 대형 포장이 거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장에서의 대형 포장은 또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자,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얘기했고 공개 방송에도 얘기를 했고요. 예상대로 가고 있고 제가 이재명 테마주 저거 조정받아도 또 올라간다. 근데 사면 좋은데 조정받을 때 20-30% 빠질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한동훈 관련주를 봐라. 그것도 뜨긴 떴는데 덜 떴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그것도 위험하다 생각을 하거나 무섭다 생각을 하면 조국 관련주를 봐라. 얘는 아예 움직인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개 방송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자, 오늘도 대형 포장 갖고 나왔는데요. 제가 일전에서 1,333원에서 한번 공략을 시켰었고 그다음에 1,000원에 사라 그랬고 950원에 사라 그랬죠. 전략을 2, 3일 전에 미리 줬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다고. 얘는 드론주이면서 골판지주이면서 바닥주이면서 조국 관련주로 정치 테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950원은 안 내려옵니다. 오늘 아침까지 958원이었는데요. 제가 볼 때선 1,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사야 될 것 같아요. 다 급등하잖아요, 지금.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 지금 20% 이상 올라가 있는 종목 지금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올라갔어요, 지금. 한동훈 관련주들도 어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쌌거든요. 그냥 샀어도 됐을 잔리인데 지금 종목들 다 20%, 15%, 23%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국 관련주 지금 화천기계가 지금 10%께 넘어갔는데 대형 포장 2%대인데 저거 안 가겠습니까? 이 지금 상황의 전국들이 지금 저는 뉴스 잘 안 봐요,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냥 누가 정리해 놓은 것들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보면 대충 보입니다. 이거 쉽게 안 끝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진흙탕 싸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2016년도에서도 그랬어요. 그때에서도 그럴 때에서 움직였던 게 정치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주식 같지도 않은 애들도 움직이는데 실적이 괜찮은 대형 포장이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으면 드론으로 엮여 있고 머스크도 있는데 그러니까 2%대 있을 때에서 그냥 사면 되는 거고요. 이따 또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뭐 안 간 것들 찾으면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조국 관련주 아니면 뭐 한동훈 관련주 안 간 것도 찾으면 근데 대부분 안 간 것도 지금 8%뭐 이러네요. 이쪽 다 움직여 갖고. 그리고 뭐 대형 포장도 지금 움직여 버리다 쫓아가지는 마세요. 신성홀딩스도 있고 뭐 화천기공도 있고 화천기가 싫다 그러면 신성홀딩스도 아예 안 움직이는 것들 중에 또 하나니까 어쨌든 오늘 공개 방송도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전략을 드릴 것 기회이긴 하는데 현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나 그리고 2016년도 데자뷰라 그랬죠. 정치 테마주들이 한 달, 두 달 길게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탄핵 그 심사가 일단 뭐 내일인가 일단은 한번 뭐 나온다 그러죠. 근데 이게 질질 끌게 되면 180일까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6개월이에요. 선거가 5월달, 6월달에 그러니까 최장기간으로 끌었을 때 5월달, 6월달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정치 테마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바닥에 있으니까 만만하죠. 자,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전략 궁금하지만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가격 상황 지금 바로 짚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11월 25일 하나마이크론 1,190원 선에 만나봤는데 2.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6일 오성첨단소재 1,452원 1.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7일과 28일 퍼스텍 3,300원 그리고 3,220원 선에 만나봤는데 각각 0.7% 그리고 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11월 29일 퀀타 매트릭스 6,700원 10.5%의 상승률 다시 한번 좀 기록을 해주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12월 2일 우리바이오 3,100원 3.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12월 3일 오성첨단소재 1,400원 2.9%의 상승률 거의 3%에 달하는 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4일과 5일에는 대형 포장 만나봤었죠. 각각 1,033원 그리고 1,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0.4%의 상승률 그리고 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종목 상황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한 주였죠. 이 지난 한 주간의 종목들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또 오늘의 대형 포장, 과연 이 세 번째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 만나보시죠.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드렸던 종목들부터 리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을 드릴 건데요. 지금 코스닥 종목이 1,444개가 빠져요. 다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2016년도 대접이랑 똑같습니다. 종목들이 다 빠지게 되면은 뭐로 몰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로 몰리면 정치 테마로 몰렸어요. 다 빠지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단타 치거나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안 움직이니까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싹 다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는 이유들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들은 뭐 미국은 좋지만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이슈들 때문에 지금 뭐 빠지거나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에서도 외국인들이 반도체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쵸?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데 못 팔고 있느냐? 반도체 팔고 있다. 이 얘기만큼 안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반도체를 왜 팔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에도 인공지능이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나라 주식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네들 왜 팔겠어요? 지금 시장 전국이 우리나라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될지 얘네들도 그러니까 앞에서는 괜찮다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걔네들도 지금 그리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지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은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빠지고 있어요. 다 빠지는데 올라가는 쪽이 있네. 그럼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겠어요? 다 정치 테마만 바라보게 있겠죠. 그러면 정치 테마 쪽으로는 항상 세력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웃기게 뭐가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고 똑같이 움직이죠.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지금 그쪽으로 돈을 몰아갖고 집중시켜갖고 이렇게 올립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건데 하여튼 종목들은 다 빠지는데 올라가는 쪽은 정치 테마로만 물려있고 그쪽도 지금 싹 다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죄다 10%씩 다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월요일부터 드렸던 종목들 봅시다. 제가 어제에서도 급등명중 종목을 자랑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현금화해야 되고 지금 다 팔아야 되는데 무슨 놈의 그렇죠? 수익 난 걸 자랑하느냐라는 얘기를 어제 이 시간에 했습니다. 이럴까 봐, 시장 이렇게 흔들릴까 봐. 자, 월요일날 드렸던 거 우리바이오였을까요? 자, 우리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3,100원에 드렸던 우리바이오. 자, 바닥 주기는 한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빠지고 그러면 정상적인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도 또 빠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저점이 깨졌어요. 그래도 2,400은 안 깨졌는데 코스닥이 깨졌단 말이에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우리바이오 아직 저점 안 깨졌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드리자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종목들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것뿐이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거래가 안 실리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전저점.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떨어지는 건데 떨어졌다가 반등 주면은 이런 애들이 또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서 수익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지금 코스피가 2,400을 깨고 2,386이 깨져서 이따가 공개 방송 꼭 들으세요. 제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고 공개 방송 때에서도 얘기했는데 2016년도의 모습을 보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이거 확정은 아닌데 2,400이 깨지고 나서 그거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걸 멀뚱멀뚱 쳐다봐야 됩니까? 깨지기 전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놓고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나머지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이 가져가서 깨지더라도 일부 어제서부터 현금화를 좀 해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또 뭐 얘기했어요? 2,400 깨지면 현금화를 더 하라고. 30에서 50%까지 늘리는 거 2,400이 깨지면. 근데 아직은 안 깨졌어요. 아직은 안 깨졌는데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 난 게 15% 안쪽에 있는 것들이 비중이 50% 60%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50% 60%를 잘라버리는 게 낫지. 나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난 깨질 때까지 더 버틸 테야. 그러면서 10% 20%만 줄여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손실이 적게 있거나 수익이 나 있다면 현금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왜냐면 2,400이 깨지면 종목들이 이상하게 떨어져요. 이상하게 갑자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생각하면 돼요. 갑자기 그냥 단기간에 쿵쿵쿵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이 뭔가 터지면 뭐 악재는 만들기 나름이죠. 갑자기 뭐 이러고 있다 갑자기 코로나 할아버지가 터지든지 뭐가 나오든지 갑자기 뭐 시장을 갑자기 충격을 주면서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손실이 작은 것들은 지금도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왜냐면 저점이 깨졌잖아요. 코스닥이 깨졌으니까 코스피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깨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먼저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0개 넘게 빠지고 있는 거죠. 코스닥 다 해봤자 1,5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자, 다음 우리바이오. 그래서 손실이 적으면 현금화를 뭐 안 깨졌으면 많이 깨졌다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버텨도 그나마 쟤네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덜 빠지거나 반등 줄 때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쪽으로 저는 봅니다.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뭐 같은 좀 전에 봤었던 마리아나 관련주죠. 오성첨단 소재. 얘도 많이 빠져 있는 쪽에 속하는 종목이라 마찬가지 아까 봤었던 우리바이오랑 똑같기는 한데 시장의 종목들이 다 갖다 떨어지고 있는데 얘 혼자 안 떨어지고 버티는 것도 좀 이상하죠. 지금은 그냥 정치 테마가 이슈가 되니까 그걸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쪽이 강한 거고요. 이쪽은 정치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면 얘가 갔겠지만 코스피가 2,600, 2,700 그다음에 뭐 코스닥도 올라갔으면 얘가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장이 안 좋으니까 흘러내리는 건데 좋게 얘기하면 좀 덜 깨져요. 우리바이오처럼 오성첨단 소재도 워낙 많이 빠져서 좀 덜 깨지니까 손실이 15% 안쪽에 있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대형 포장으로 교체하면 돼요. 15% 안쪽에 있으면. 근데 물론 이걸 들어가서 30% 깨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안 떨어졌거든요. 가격에서. 1,400원에서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깨졌어요? 이거 깨져봤자 뭐 이거 여기서부터 떨어져 갖고 5%죠.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대형 포장이나 아니면 제가 볼 때 저기 신성홀딩스도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 쪽으로 차라리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대형 포장 저는 저것도 올라가서 저는 싫어요. 그러면 이따가 어차피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땐 바닥인데 이것도 많이 올라가서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성홀딩스처럼 신송홀딩스처럼 아직 바닥에 있는 거래 실린 이것도 조국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들로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지금 움직이려면 시장이 안정적이거나 코스닥의 저점이 깨지 말아야 되는데 코스닥 저점이 깨졌으니까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고 봐주질 않아요. 거기서 하염없이 10%, 20% 더 빠집니다. 이게 흔들리거나 약세장으로 나올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 지금 갑자기 쿡쿡 떨어지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냥 투매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20%가 금방 떨어져요. 근데 5%밖에 안 깨졌잖아요. 그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하러 갖고 있어요. 잘라버리고 뭐 대형 포장으로 들어가든 뭐 저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아니면은 지금 좀 덜 올라간 게 제로투세븐도 이것도 한동훈 테마라 그러는데 좀 덜 올라간 거 이런 거 따라가거나 아니면 오픈몰 이것도 한동훈 관련주 쪽인데 이것도 덜 올라갔죠. 근데 이거 너무 거래량이 없네요. 그렇죠? 너무 거래량 쪽 있는 쪽은 노을, 오파스나 이쪽인데 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5% 깨진 거를 절로 들어가서 5%, 10% 복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편한데 저쪽은 많이 올라갔고 나는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걸 버텨야지. 근데 시장은 안 봐줍니다. 그거를. 떨어질 때는 기약이 없어요. 10%, 20% 더 빼버립니다. 심하게는 3, 40%도 뺀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아까 전문가님 분명히 많이 안 빠진다. 다른 애들 더 빠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게 그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그럴 때에서 빠졌다가 나중에 반등 줄 때 급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너무 아까운 기회 아닙니까? 덜 깨질 때 현금화했다가 차라리 30% 박살난 다음에 들어갔다가 그거 30% 깨진 상태 들어가서 원래 자리로 올라오게 되면 30%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적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나쁘진 않다. 근데 만약에 손실폭이 제가 추천한 자리가 아니고 쫙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한 50% 마이너스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은 손절하지 마시고 15%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절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안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며칠 만에 이게 해결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또 급변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또 다시 또 대립 관계가 될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알면 신이겠죠. 저는 모르겠어서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그래서 현금화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 그게 주전략입니다.
그게 주전략이고 사실 정치 테마주도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냥 현금만 갖고 있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이게 주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난 정치 테마 저는 싫어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그냥 그쪽이 다 움직였으니까 그때랑 데자뷰처럼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소량으로 정치 테마주 하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대형 포장 1,033원 대형 포장 말씀을 드렸고 그때 샀을 때에서 물렸지만 분할 매수하라 그랬죠. 처음부터 분할 매수하라고 제가 원래 분할 매수를 잘 얘기 안 하는데 분할 매수하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1,033원, 1,000원, 950원. 근데 이제 950원 안 옵니다. 저 이재명 테마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거기에서 흔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튀었어요. 아주 날아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쭉쭉쭉쭉쭉 날아가겠다는 뜻이고 저기 쭉쭉 날아가면 또 한동훈 테마들도 이게 저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그냥 저의 그냥 저거 움직여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 다음 상황에서 그 다음 수를 가지고 시장은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움직이는 거는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다음 대통령이 과연 누가 될까? 이재명이 될까? 한동훈이 될까? 왜냐면 이게 약간 인기 투표식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눈앞. 아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나와도 아무리 이쁜 사람이 나와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안 뽑아요. 우리가 그 사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대중들 앞에 많이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뽑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최근 할 때에서도 이재명이 뭐 1위고 뭐 2위가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는 전 모르겠지만 한동훈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1위, 2위 이렇게 해서 지금 종목이 움직이겠죠. 근데 이게 계속 얘기가 어떻게 해요? 자꾸 바뀝니다. 막 왔다 갔다 그러다 얘네도 손잡았다가 얘네도 혼자 있다가 또 여기 또 파기하고 또 이렇게 동맹했다가 이렇게 왔다가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다음 수에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움직이는 거는 꿈을 갖고 움직이니까 뭐 그러려니 저러려니 하여튼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결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얘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계속 움직이겠죠. 그럼 반대로 탄핵이 기각이 됐다. 그러면 급락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 결판이 뭐가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좀 조심하시면 되고 계속 이게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대립 관계로 계속 막 진흙탕 싸움이 되게 되면 저거는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그 정도 참고로. 그래서 대형 포장은 1,033원에 드렸고 어제는 1,000원에 드렸었어요. 어제 들어간 사람들은 좀 수익이 좀 나왔을 텐데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갔으니까.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대형 포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1,000원에 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1,000원에 그래요. 1,000원에 어제처럼 1,000원으로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굳이 대형 포장이 아니더라도 신성홀딩스도 저는 좋게 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지금 올라간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거래량 패턴은 더 이뻐요. 거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완전 바닥에 있죠. 차라리 이것도 잘 보면서 이것도 만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포장이 만약에 급등해서 올라가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대형 포장은 더 이상 추천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뭐 신성홀딩스나 아니면은 덜 올라간 한동훈 관련주면 이재명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여러분들한테 주면 여러분들이 그 조금만 흔들려도 심장이 떨리기 때문에 안 되고 한동훈 관련주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김동연 관련주 쪽으로 이제 쏠릴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쪽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인물이 뭐가 나오면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새로운 인물보다는 조국 관련주가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있어서 세 번째는 저게 순환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오늘 대형 포장은 1,000원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신성홀딩스도 한번 잘 갖춰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대형 포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형 포장 저희 매수가는 1,000원에 만나봤고요. 또 신성홀딩스까지 같이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는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해서 급등명 중 베스트 종목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까지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 나와 있는데요. 3,450원 또 20% 비중 주셨네요. 지금 시각 태양금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26% 강하게 급등하게 되면서 3,6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테마주 관련해서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이 시점에는 과연 이 정치 테마가 언제까지 유효하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좀 홀딩을 해볼까요? 길게 보면은 내년 5월 달까지고요. 짧게 봐도 올해 연말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거 제가 그리고 아침에 한동훈 관련주 오파스넷, 태양금속, 노을, 대상홀딩스, 체시스, 부방까지 얘기했나? 부방까지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무료방에다가 제가 올려놨었어요. 올려놔갖고 이거 봐봐라. 이거 갈 거다. 왜냐면 며칠 전부터 제가 정치 테마주 보라 그랬죠. 그래서 올려놨어. 3% 올라갈 때 이거 갈 거라고. 갈 거라고 아예 글도 써놨어. 이거 움직일 거니까. 사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자, 지금 정치 테마주가 왜 강하다 그리고 강세가 왜 계속 이어질 거라 그러냐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딴 것도 잘 봐봐요. 오파스넷. 여기 정고점을 돌파했죠. 근데 뭐로 돌파했을까요? 거래량으로 돌파했죠. 이거 여러분들이 샀어요? 아니죠. 세력들이 들어간 거죠. 하나만 움직였으면 그래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일제히 다 움직입니다. 우리 예전에 2차전지 에코프로 움직이고 LNF 움직이고 2차전지 관련주도 50개, 100개 싹 다 같이 움직이는 거 봤죠. 그 세력들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죠. 오늘 같은 날 뭘 땡겨서 올리겠죠. 만약에 정치 테마주 말고 딴 거 뭘 급등해서 움직이면 에코프로 올렸던 애들이 걔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세력들이 항상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에 달라붙어 갖고 자주 올립니다. 이거는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에코프로를 급등시켰던 애들이 물론 걔네들이 코인장도 들어갔을 것 같고 제 느낌에는 미국장도 들어갔을 텐데 미국장 그 작전하는 그 애들이 그 미국장 그 시가총액 심심하면은 2천조, 3천조 하는 것들을 그거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장은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시장 전체 해봤자 2,500조도 안 되는 장에다가 종목들 1,000억도 안 되는 애들 수두룩하죠. 가지고 놀기는 우리나라가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작전에 뭐 소굴이니까 여러분들 위험하다. 바닥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에다가 먹을 때 잘 팔면 되죠. 고점에 있는 거에서 쟤네들이 꼬실 때, 그러니까 에코프로 바닥에서 10,000% 올라갈 때, 100배 올라갈 때 꼬실 때 안 들어가면 되듯이 바닥에서 뭐 부방이 됐든 태양금속이 됐든 바닥에서 100%, 200%, 그러니까 100배, 200배 올라가면 200배가 20,000% 수익입니다. 1억이 100억이 되면 그게 100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를 샀는데 그게 100억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마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고 저는 10배 올라갈 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항상. 그래서 세력주들, 작전주들은 한 10배 정도 올라가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례적으로 LNF, 에코프로 이런 데서 3,000%, 8,000% 막 올라갔으니까 참 기이한 현상이 나왔던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것도 이제 올라가는 거고 거래 실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태양금속 지금 질문하신 것도 지금 전고점 뚫었죠? 거래 실리고 있고. 자, 노을도 전고점 뚫기 직전에 있고 대상홀딩스도 마찬가지. 전고점 뚫었죠. 거래 실리고. 거래 실리죠? 뚫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애들 다 비슷합니다. 거래 실리면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거나 이미 뚫었거나 이재명 관련주들은 며칠 전부터 이미 뚫었죠. 며칠 전부터, 3일 전부터 이미 다 뚫어놓고. 그래서 제가 이재명 관련주들이 강하다. 그래서 저쪽은 조정받으면 하면 되는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산이 높으니까 골도 깊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단기간에 100% 올라갔으니까 30%는 당연히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또 100% 올라갔다 30% 빠지는 거고. 근데 그거를 리듬을 잘 타면 좋은데 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를 하라고 했던 건데 혹시 제가 무료방에도 올리는 걸 보고 사셨으면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 거고요. 3,450원. 그러면 비슷할 수도 있겠다. 자, 전고점 돌파했고요. 한 4,000원에서 한 3분의 1 팔고 4,500원 갔을 때에서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 오징어 다리는 한번 남겨놔봐서 왜냐면 2016년도에서도 단기간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뭐 100% 이상은 다들 올라갔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한 100% 정도는 다 올라갔던 것 같은데
막 200%, 3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정치 테마가 아무리 좋아도 200%, 300% 올라가면 그거는 단기 고점 조심해야 되는 신호고 한 100% 정도까지는 그래도 욕심을 낼 수 있는데 팔면서 가야 돼요. 중간에 50%다 꺾여버리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4,000원에서 4,500원, 뭐 5,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뭐 5분의 1씩 줄여도 되고 뭐 3분의 1씩 줄여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이면서 매도하면서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런 매매 대응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메라 모듈 제조사죠. 이 펜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에 30%인데요. 지금 이 시각 5% 이상 강하게 내려가게 되면서 1,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작년 5월에 상장한 종목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후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자,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하죠. 오늘 코스닥 1,450이 빠지는데 코스닥 올라가는 거 147개, 100 몇 개? 대부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코스닥 지수도 안 좋고 선물도 안 좋고 뭐 다 안 좋으니까 자, 차트를 보니까 5,000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제 샀는데 지금 손실이 한 5%, 7%다, 15%다. 그럼 자르면 돼요, 그냥. 더 떨어지거든요. 지금 흐름에서는. 근데 이게 물린 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추가 매수만 피하시고 손절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저희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 5% 넘게 뛰어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잠시 터치를 하기도 했었죠. 이 테슬라의 수석 엔지니어가 전 시장에서 로보택시 사이버캡의 자세한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공개하는 영상이 좀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끌어올랐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 영상을 한번 봤는데 좀 역시 테슬라다 싶더라고요. 우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배런스의 기사 원문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stock rises as new cybercap details emerge. 이 테슬라 사이버캡의 새로운 세부 사항이 공개되자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밑에 내용을 보자면 오늘 이 사이버캡 영상에서의 세부 내용들이 어떤 점들이 특히 시장에 관심을 모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이버캡은 현재 모델 3의 약 절반 수준의 부품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바디 구조를 보자면 모델 Y에 비해서는 무려 60% 이상의 이 부품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품이 줄어든다는 건 곧 생산 비용 역시 크게 절감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이 부분이 일단 가장 많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지난 10월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다. 한화로 약 4,250만 원 미만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 모습이 그대로 디테일에도 녹아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외에도 디자인 측면을 보자면요. 이 좀 황금색의 바디가 가장 먼저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두 개의 문이 달려있는 이 날개형 디자인을 채택해서 독특한 외형, 누가 봐도 테슬라스럽다라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었고요. 또 무선 충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90% 이상의 이 충전 효율성을 자랑한다고 이 영상에서는 소개가 됐었습니다. 다만 배런스는 이런 영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월가 일부에서 테슬라의 단기 사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실제로 전날 이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요. 테슬라의 올해 전기차 인도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현재 가격보다 훨씬 낮은 250달러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 전문가님, 비단 골드만삭스 이외에도요, 최근 이 월가에서 다양하게 이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낮추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조정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자, 미국장 같은 경우들도 한 일주일에서 길게 가야 3주 올라가고요. 항상 3주 조정받을 때 한 달 동안에 올라가도 일주일에서 3주 정도는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시장도 조만간에 조정을 받겠구나. 근데 조정 받으면 어차피 또 신고가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 조정 받는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빠질 거고요.
미국 시장 2주 빠지면 2주 내내 열심히 빠질 거고 미국 시장 3주 빠지면 죽어라 빠지겠죠.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미국은 걱정할 게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차트. 자, 테슬라 조정받으면 받을 수 있죠.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조정받으면. 아직 근데 조정받을 시그널 자체가 안 나와서 얘도 조정을 받을지는 아직은 이 모양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270, 그다음에 250달러, 220달러 내려오면 사는 거라 그랬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집 팔아서 사도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미국이 잘 조정을 안 받으니까 전략을 두 가지를 세울 수가 있어요. 강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장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나라 장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강한 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 돌파 매수. 대신에 돌파 매수의 그 손절 자리는 위에서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들어갔을 때에서 오히려 수익이 나는 전략인데 그가 깨지면 그러니까 대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다 그러죠. 워낙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꼿꼿하게 서서 가야 되는데 이게 조정받는다 싶으면 위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 단타 개념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시 설명하자면 어차피 신고점으로는 갈 것 같은데 여기 414달러 돌파할 것 같은데 그게 쉬지 않고 단번에 갈 거냐 아니면은 잠깐 조정받고 움직일 거냐 거기 저는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창했던 거고 근데 지금 조정받지 않겠다고 오르고 누르고 오르고 누르면서 지금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우리나라 시장 겪으면서 약한 거를 겪은 사람들의 마인드로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코인 시장 맨날 자고 일어나면 맨날 급등하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미국 시장 강한 것들이 계속 움직이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방법인데 이게 잘 먹혀요. 사실 강세장에서는. 초보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뚫었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비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대신에 샀으니까 손절을 아주 빨리 하겠다 그러면 여기 돌파된 고점 있죠. 여기가 얼마냐면 요 자리가 대략적으로 358달러로 찍히는데 360달러로 할게요. 360달러가 깨지면 손절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나는 러프하게 잡겠다 그러면 여기에요. 여기 전저점. 이걸 넘어가게 되면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분할 매수로 그냥 여기서 한번 샀다가 그러니까 대형 포장처럼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도 한번 사고 여기도 한번 사고 여기도 한번 사고 여기도 사겠다. 이런 식으로 내려올 때마다 사겠다라 그러면은 괜찮은데 대부분 여기서 왕창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분할 매수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올라갈까 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본의 아니게 비싼 자리에 들어갔다가 빠져버리니까 단타하다가 장타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왕창 들어갈 생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여길 잡거나 그게 360달러 좀 러프하게 잡으면 337달러. 자, 지금 이렇게 제가 드리는 전략이 여러분들이 해도 된다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용으로 적어놓고 그런 전략이 있구나 하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잖아요. 쟤네 미국 나라가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금융법에 접촉이 되고 우리나라 코스피 종속으로 들어와 있으면 진짜 장담하는데 이거 50달러 박살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미국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이잖아요. 미국 시장은 왜 올라가요? 전 세계 돈들이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흐름들을 했을 때에서 깨지나 안 깨지나 보라는 얘기예요. 안 깨져요. 그래서 강한 식으로 할 거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초보자의 마음으로 그냥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는 조정받을 때까지. 미국 시장이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에 일주일 빠지는 경우가 있고 보름 빠지는 경우가 있고 제일 많이 빠질 때 3주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준은 손절을 위에서 잡을 거냐 조정받을 때 밑에 싸게 사서 밑에 잡을 거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공개 방송 잠시 뒤에 11시에 시작할 거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기록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테슬라 만나보고 왔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 고용 보고서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숨고르기 장사에 들어가고 있고요. 다우는 0.5% 이상 좀 강하게 내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불안감으로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대형 포장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